나왔지? 36쪽이라고. 1부터 4번. 요거지. 이렇게 딱 알려줘. 친절하게. 자, 요거 보고 채점하세요. 1부터 4번. 최소한 뭐뭐는 찍으라 했어. 꼭지점에 x좌표, y좌표랑 y절편은 찍으라고 했었지. 질문 있는데 안 보낸 사람. 질문이 없는 사람. 손 한번. 사실 제 풀이가 다 안 끝나서 질문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는 사람. 그렇지. 그럴 것 같았어. 다들. 숙제를 보내는 속도를 보아하니 채점만 겨우 하고 온 것 같은데. 얘들아. 단둘이 30초만 할게. 숙제하고 채점하고 등원해야지가 아니라 채점까지 한 다음에 어느 정도 내 힘으로 고칠 수 있는 거 고친 다음에 질문만 남겨둔 상태에서 질문 보내놓고 와야 돼, 학원을. 그래야 원활하게 재풀이가 되겠지. 그치? 그냥 가만히 여기 떠내려가듯 앉아있으면 안 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잘하는 친구들도 잘 있는데 조금 밀리는 친구들이 있어서 그래. 이런 것 때문에 재풀이가 밀리는 거거든. 수업 내에서 해결을 하지 못하니까 나와서 질문인데 못했네. 질문을 못했는데 일단 모르니까 냅둬야겠다. 냅둔 만큼 계속 쌓이네. 그러면 이제 스노우볼이 생기겠지. 그치? 그래서 결론은 좀 더 부지런해야 된다 이거야. 고등학생이 되려면. K 고딩이 되려면. 고딩 때 되면 진짜 속된 말. 개바쁩니다. 진짜. 그냥 바쁜 게 아니라 개바빠. 하루에 수행 4개 있는 날도 있고 그런 날이 3일 연속인 날도 있고 그래. 그 정도의 강도야. 하루 이틀 빼고 다 바빠. 수련회 가고 체육대회 빼면. 밀도가 달라. 바쁨의 밀도가. 지금은 조금 깔짝 바쁘게 하고 좀 놀고 하잖아. 근데 이제 고등학생 되면 계속 함께 하는 거야, 얘네랑. 그 바쁜 삶을. 숙제 양도 많아지고, 어느 과목이든. 수학만 해도 일주일에 2번 오는데, 숙제 한 번 나갈 때 100개, 200개는 기본으로 나가니까. 그치. 장난 아니야. 장난 아니야. 그래서 어느 정도 내 몸을 단련을 시켜놔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야구 좋아하는 사람. 한 명만 보냐고? 그럼 이걸로 예시를 들 수 없네. 연습을 안 하는데 어떡해. 빠따를 잘 치겠어. 실전 가서. 그치. 기본적으로 연습을 해놔야 익숙해져야 그 텐션에 익숙해져야 그 빡센 텐션에 익숙해져야 실전 가서 고등학교 가서도 잘 따라가지. 그 흐름에 맞춰서. 안 그러면은 해낼래 하고 있어. 고등학교 때 가면 진짜 많아. 반의 절반이 그러고 있어. 전 그럼 그 절반이 되겠습니다. 이러지 말고. 그래도 이왕이면 우리가 우두머리로 가야 되잖아. 성공하면 1등급, 실패하면 5등급 아니겠니? 원래. 근데 공부 안 하면 진짜 5등급 금방 나와. 5등급 받으면 슬퍼. 대학을 KTX 타고 가야 돼.
근데 4등급은 조금 4등급 맞으면 어느 정도 가냐면 천안 정도 가거든. 천안도 2시간 걸리거든. 편도로. 그걸 천안에서 통학하면 9시에 집 와야 돼. 남들 다 놀고 있을 때. 9시 뉴스 시작할 쯤에 난 집에 가야 돼. 3등급 정도는 맞아야 그래도 좀 그래도 어깨는 피고 다니거든. 근데 그 3등급이 어느 정도냐면은 지금 반에 한 30명 정도 있잖아. 3등급 들려면은 반에서 한 7등 정도 들어야 돼. 7, 8등. 생각보다 쉽진 않아. 그래서 어느 정도 이거를 해놔야 좀 쉬운 학교 가서 내신 따야지 하는 마음은 당연히 있을 거야. 지금 이제 슬슬 이제 가내신이 나오고 그럴 테니까. 이제 넌 어디 있을래? 이런 말 나오니까. 그래서 좀 다가오는 미래 정도만 고민해. 당장 3년 뒤에 수능 어떻게 보지를 고민하라는 게 아니라 난 3학년 2학기 정도에는 어떻게 살아가야겠구나 정도의 좀 알차게 보내는 경험을 쌓여야 중학교 때 그래야 고등학교 때도 그 경험을 바탕으로 열심히 살 수 있어. 무슨 말인지 알겠지? 웬만하면 영복을 높은 순위에 쓰지는 않는 게 좋을 거야. 물론 영복 1지방 쓰는 애들은 별로 없긴 한데 거의 12지방으로 가는 친구들이 많긴 한데 힘들어. 웬만하면 공학 가. 공학. 여고가 빡세 내신 따기. 막 애들 울고 막 그래. 망했어요 하고 선생님이 저 자퇴할래요 이러고 와가지고 특히 영복여중 나왔다고 영복여고 가면 안 되고 다른 학교야 거기 언덕만 같이 있을 뿐이야. 알겠지? 장안, 대평 이런 데가 행복해. 중상도 가깝고 학원 오기도 편하고 여기까지. 결론은 좀 열심히 하는 연습을 하자. 왜냐하면 열심히 하는 척을 하다 보면 열심히 하게 돼. 원래 그래. 하다 보니까 되는 거 항상. 나 이제 개빡세게 공부할 거야. 절대 불가능이야. 신용이라도 해볼까? 한 2번, 3번 쌓이다 보면 할만한데 그 할만하다의 역치가 높아지는 거야. 달리기도 뛰다 보면 늘잖아. 공부도 똑같아. 조금씩 하다 보면 늘어. 절대 원투데이 만에 늘 수 없다. 자, 질문이 3개밖에 안 들어오긴 했는데 질문 못한 사람 없니? 그렇다면 수인이 몇 번? 페이지와 번호 60쪽에 몇 쪽에? 61쪽에 48 또 없니? 뒤에 없어? 1 플러스 1 자, 그렇다면 61쪽 먼저 보고 가자. (61쪽) 48번. 자, 얘 인수분해할 때 어떻게 하자 했어? 일단 곱셈 공식, 여러분 무슨 말이야? 인수분해로 안 보이지, 각이. 인수분해로 안 보이니까 어떻게? 근해 공식까지 이용하자 했지. 그럼 근해 공식의 범위까지 이용해보면 얘 아마 이랬을 거야. 근해 공식 써서 2a분의 마이너스 b 필마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써서 2a분의 마이너스 b 필마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니까 마이너스 60 하면 얘 6분의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9i지. 근데 얘는 얘해랑 x제곱 마이너스 3으로 나눈 것에 해나 사실 해 자체는 똑같지. 왜? 상수배 됐으니까. 그럼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얘의 해지. 그치? 해 자체는 동일한데 방정식이 차이가 있는 거. 왜? x제곱이 차이 나니까. 그것의 계수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지. 그럼 x 마이너스 6분의 1 플러스 루트 59i와 x 마이너스 6분의 1 마이너스 루트 59i랑 요렇게 인수분해 되는 건 위의 것이지. 즉 x제곱의 개수가 1일 때지. 동일한 해를 가진 2차 방정식인데. 그래서 우리가 찾는 걸로 인수분해하려면 3으로 곱해져 있어야겠지. 여기다가. 그래서 3으로 묶어서 나타낸 표현으로 생각해주면 되더라. 끝. 어렵지 않지? 어렵지 않습니다. 넘어갈게. 어디로 넘어가냐? 140. 9쪽. 149쪽에 1-1로 갈 거야. 자, 얘를 찾지. 근데 이런 근각의수 관계 문제에서는 구하라는 것을 좀 변형해서 우리가 아는 것과 연결시켜서 생각하랬지. 근데 얘 어때? 바꿔보면은 합차가 보이지 분자에서. 그럼 얘 알파 베타분의 알파 더하기 베타에 알파 마이너스 베타지. 근데 알파 베타 차를 찾아야 되네. 하고 2차 방정식을 보았더니 뭐야? 무슨 분해가 돼? 인수분해가 되네. 어떻게? x 플러스 4에 x 마이너스 2의 곱이 0으로. 그렇지. 그럼 얘 x는 마이너스 4 또는 x는 2가 되잖아. 근데 둘 중에 어떤 게? 큰 게 알파고 베타니까 알파는 2, 베타는 마사네. 그럼 두근의 곱은 마이너스 8, 두근의 합은 마이너스 2, 두근의 차 알파 빼기 베타는 6이네. 그럼 얘는 얼마야? 8분의 10이 되니까 마이너스 0 날리면서 2분의 3으로 정리 가능합니다. 어렵지 않지? 자, 그러면은 다음으로 넘어갈게. 2-1번. 다음 질문. 두분의 차가 3이래. 근데 얘 보면은 두분의 차가 3이면은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절대값 씌운 게 3이라는 의미지. 이 정보를 해석해보면 두분을 알파 베타를 했을 때 그럼 알파 더하기 베타와 알파 베타를 이용하면 알파 마이너스 베타에 대한 정보를 찾을 수 있지. 왜? 알파 더하기 베타의 제곱은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에다가 뭘 더한 거랑 같다고 했어. 곱셈 공식에 의해 4알파 더한 거랑 같댔지. 그럼 이거 그대로 적용해보면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이 알파 더하기 베타의 제곱에서 4알파 베타 뺀 거니까 알파 더하기 베타의 두분의 합 2k 더하기 1 왜? x제곱의 개수 1분의 1차항의 개수의 마이너스니까 2k 더하기 1만 남고 그것의 제곱 마이너스 4배의 알파 베타는 뭐야? 3k 더하기 1이야.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지. 그러면은 정리했을 때 4k 제곱 플러스 4k 더하기 1에서 마이너스 12k 마이너스 4가 되더라. 정리되니? 이렇게 돼. 얘 정리해보면 4k 제곱 마이너스 8k 마이너스 3인데 그게 3이에요. 3의 제곱이에요. 더 간단히 정리하면 4k 제곱 마이너스 8k 마이너스 12가 0이에요. 등식이니까 양변 4로 나눠도 되지. 이다 이거. 요렇게 되지. 그럼 모든 실수 k 값의 합은 k가 지금 인수분해가 되니까 k 플러스 3과 k 마이너스 1이요. k는 마3 또는 k는 1이므로 이 둘의 합이 되겠지. 마이너스 2. 그치? 오케이. 뭐 잘못됐니? 반대로 썼다. 이런. 반대로 써면 되겠다. 쏘리. 집에 가고 싶나봐 나도. 얼토당 받는 실수래. 근데 얘를 이렇게 봐도 된다. 이렇게 봐도 된다. 어떻게 보냐? k 값들의 합 찾는 거잖아. k 값들의 합 찾는 거잖아. 두근의 곱이 음수이면서 지금 두근의 합은 2지. 두근의 합이 2지. 얘는 안 적어도 돼. k에 대한 두근의 합이 2지. 근데 얘 2차 함수적 사고를 해보면 y는 누구?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까지고 생각해보면 y절편이 마이너스 3이니까 x축과의 교점은 무조건 2개 생기지. 그렇다는 것은 y가 0일 때 x좌표 무조건 2개 나온다는 거지. 그럼 그 k들이 모든 실수가 된다는 게 보장이 되니까 잠깐만 요 선생님이 어떡하지? 보장이 되니까 두근의 합 여기에서는 k제곱 마이너스 2k 마이너스 3이니까 마이너스 붙여서 2가 된다고 할 수 있겠지. 다행히 데스크 선생님이 아니었어. 데스크 선생님이었으면 굉장히 무례한 사람이 될 뻔했는데. 아무튼 k에 대한 두근의 합으로 근거계수의 관계로 생각을 해도 된다. 얘는. 알겠지? 질문은 끝나지 않고 하나 더 있다. 어디? 151에 1-1 볼게. 자, 이 그래프의 꼭지점이 직선 y는 마이너스 x 위에 있을 때 k값 찾지? 자, 얘는 뭘 생각해? 무슨 형 찾아야 돼? 세 글자. 그치? 표준형 찾아야겠지. 표준형 찾는 방법 어떻게 되기로 했었지? 다시 떠올려보면 y는 지금 x제곱 마이너스 2k x 마이너스 3k 마이너스 1이니까 얘 x의 개수의
여기선 x제곱의 개수가 1이니까 따로 묶을 필요 없지. x개수의 무슨 띵? 반띵을 뭐 해라? 제곱해라. 그럼 그 제곱한 걸 더하고 빼줘라. 그리고 뒤에 있던 거 그대로 마이너스 3k 마이너스를 써주면 되겠지. 그럼 얘는 정리해보면 x제곱 마이너스 2kx 더하기 k제곱이랑 마이너스 k제곱 마이너스 3k 마이너스 1이니까 묶어서 x 마이너스 k의 제곱 마이너스 k제곱 마이너스 3k 마이너스 1이 되지. 오케이. 그럼 얘의 꼭지점의 좌표는 k, 마이너스 k제곱 마이너스 3k 마이너스 1이 되지. 그러므로 얘가 어디에 있어? y는 마이너스 x 위에 있어요. 그러므로 x좌표 x에 대입하고 y좌표 y에 대입하면은 마이너스 k제곱 마이너스 3k 마이너스 1이 마이너스 k가 되니까 k제곱 플러스 2k 더하기 1이 0이 되네. 그럼 이때 k 값은 얼마야? k는 마이너스 1이 되더라. 정답 5번. 이렇게 찾아줄 수 있겠지. 결국에는 꼭지점의 좌표 찾는 과정, 이 과정을 기억하고 있어야 한다. 언제까지 이렇게 구하냐? 고1 때까지 이렇게 구해야 돼. 그렇다는 것은 고2 때는 다르게 구하나요? 네, 더 쉽게 구하는 방법 배웁니다. 고2 때는 미분을 활용해서. 여기까지 오케이. 자, 그러면은 질문은 이제 끝났거든. 자, 진도 나가자 다시. 자, 그래, 쉬는 시간에 그거 갖다 줄게 다시. 각 책. 왜 그 집덩이를 다시 주나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금요일에 중평 보려면 책으로 다시 복습을 해봐야겠지. 범위는 그치, 그때 석현이가 없었구나. 방금 아까. 3상은 2차 함수부터 끝까지 하고 공통수학은 처음부터 복수수까지. 한번 텍스트로 톡방에다가 또 공지해줄게. 내가 까먹을 것 같으니까. 알겠지? 공부해와. 자, 그럼 우리 어딜 가냐? 저번 내용이 개 중요했다면 오늘 내용은 어떻다냐? 페이지 67쪽. 개개 중요하다고 했던 내용이지. 자, 이제 2차 함수의 최대 최소 할 건데 첫 번째 내용은 필기할 것까지 없거든. 왜? 3상 때 했으니까 아주 기쁜 마음으로 다시 보면 돼. 2차 함수는 그 개형에 따라, 즉 x 개형은 누가 결정한다 했어? 복습 한번 하자. 2차 함수의 개형은 누가 결정해? 누구의 기수가 결정해? 거짓말. 이렇게 빨리 까먹을 수 없어. 누구의 개수? 이건 누가 결정해? 이거는 누가 결정해? 이 모양과 이 모양 누가 결정해? A야 B야 C야? AX제곱 더하기 BX 소리 내어 말해도 돼. 맞으니까 A, 그치. X제곱의 개수가 2차 함수의 개형을 결정한다 했어. 그리고 BC는 평행 이동에 따라서 그 기본형이 평행 이동에 했을 때에 따라서 전개해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A만 알면 모양이 결정된다 했어. 나머지는 평행 이동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C는 뭐 어렵지 않게 Y절편을 결정한다고 했고, 그래서 그 A의
부호에 따라 최대가 존재하는지 최소가 존재하는지가 결정되지. 어느 범위에서였어? 실수 전체 범위에서였어. 상상에서는. 그래서 A가 양수일 때는 이렇게 생겼으니까 최소는 존재하는데 최대는 없지. 계속 올라간다. 그치? 근데 A가 음수일 때는 최대는 존재하지. 최대는 존재하지. 근데 최소가 없지. 계속 내려갔어. 근데 이제 어떻게 볼 거냐. 그 2차 함수를 범위를 제한시켜서 볼 거야. 적절히 요만큼 전체에서 보는 거야. 요만큼만 줄여서 볼 거야. 그럼 그만큼에서 2차 함수는 최대 최소를 어떻게 갖니? x를 줄여놓고 본다 이거지. 여기 있는 사람 중에 키 제일 큰 사람과 키 제일 작은 사람이 있다면 이제 어떻게 줄여서 볼 거냐? 요만큼만 줄여서 2분단 사람들 중에서 최대와 최소를 볼 거야. 그런 마인드라고 생각하면 돼. 그럼 x의 범위를 줄여놨을 때 여기부터 이만큼만 볼 때 그 범위 내에서 누가 최대고 누가 최소니? 누가 최대고 누가 최소니? 요걸 볼 거야. 자, 얘는 어렵게 복사가 안 돼 있었고 어렵게 써놨는데 별거 없습니다. 자, 얘는 뭐 어렵게 써놨는데 두 가지만 보는데 일단 중3 2차 함수에서는 가장 중요한 세 글자가 뭐였어? 무슨 점? 항상 계속 중요한 거. 꼭지점 얘기만 꼭지점만 한 50번 얘기했잖아 내가. 한 2주 동안. 그치? 결국 여기서도 꼭지점을 알아야 되는데 이렇게 구간이 제한돼 있으면 어떻게 되냐? 예를 들어 내 맘대로 2차 함수를 이렇게 그려볼게. 그래도 좀 비슷하게 그려야지. 범위를 이렇게 제한시켜 볼게. 이때 x를 알파, 끝에 x를 베타. fx, y는 fx인데 그 y는 fx를 a의 x-p의 제곱 더하기 q로 보겠다 이거야. 예를 들어 이런 경우 어떤 경우든 사실은 두 가지만 보면 돼. 핵심은 꼭지점의 대략적 위치와 구간의 양끝 함수값. 꼭지점의 대략적 위치와 구간의 양끝 함수값만 보면 돼. 왜 그러냐? 예를 들어 우리가 찾고자 하는 다루는 범위 내에서 꼭지점이 있어. 요렇게 범위 내에 있어. 즉 축이 범위 내에 있어. 그렇다면 구간의 양끝의 함수값을 비교해. 그럼 3개 비교하는 거지. 양끝 함수값 2개와 꼭지점. 얘네 셋 아니면은 최대 최소가 나올 만한 애들은 없지. 2차 함수에서는.
계속 변하잖아, 함수값이. 그치? 범위에 따라서 내가 얘를 풀 버전을 그려보면 범위에 따라서 내가 x의 범위를 여기부터 이만큼으로 따지면 그때의 2차 함수는 요렇게랑 여기까지 그려지지. 요렇게랑 요렇게 보면. 그치? 그럼 이런 경우 양끝 함수값과 비교해 볼 수 있지. 꼭지점. 그럼 최대와 최소가 결정되네. 최대와 최소가 결정되네. 선생님 그럼 음수일 때는요? 마찬가지야. 만약 음수로 나와도 누가 최고차항의 개수, x제곱의 개수가 음수로 나와도 그래프 모양은 뒤집혀도 얘가 대략적으로 이렇게 그려지면 얘도 똑같이 y는 fx를 할게. 얘가 꼭지점이라 하자. 그럼 내 맘대로 알파를 요렇게 베타를 요렇게 두어도 결국에는 그 범위 내의 함수값에서 최대값, 최소값이 결정되지. 여기선 꼭지점일 때가 최대값이 나오고 양끝값일 때 그 중에 작은 게 최소값이 나오겠지. 이 문제집에서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은 축이 이 안에 들어갈 때 어떻고 축이 안 들어갈 때 어때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더 어려워. 그렇게 생각을 따지는 게 더 복잡해. 카테고리화하는 게. 그냥 결국에는 축의 위치와 구간의 양끝과 비교하면 되거든. 근데 이 경우에서는 내가 축이 범위 내에 있는 애들만 얘기를 했어. 그럼 없는 경우는 어떤가요? 없어도 예를 들어 2차 함수 먼저 그려보면 이렇게 그려볼 수 있겠지. 그럼 축이 여기 있겠네. x는 p, x, y, 원점. 자, 이걸 보세요. 범위를 알파를 이렇게 잡고 베타를 이렇게 잡았다. 축은 바깥에 있지. 그럼 우리가 나타내려는 범위 밖에 축이 있으니까 최대 최소의 영향을 주지 않네, 걔는. 그럼 우리 뭐만 보면 돼? 구간의 양끝 함수값만 봐라. 구간의 양끝 함수값 중 누가 더 크고 누가 더 작은지에 따라 최대와 최소가 나오지. 뒤집어 놔도 뭐가 없어? 달라지는 건 없어. 즉 x의 제곱의 개수가 음수여도 예를 들어 이렇게 그려볼게. 2차 함수 너무 좀 성의 없게 그렸다. 이렇게. 그럼 축이 이쯤이라 해도 내가 만약 범위를 더 극단적으로 여기 알파로 두고 이만큼 베타로 두면 내가 찾고자 하는 x의 범위에서는 이게 나 못 그리니? 범위에서는 축이 없으니까 축은 고려할 필요가 없네. 그럼 구간의 양끝 값에서만 최대와 최소가 나오겠네. 그래서 각각 대입해보면 돼. 모든 경우 다 여기선 최소값이 F알파, F베타가 될 테고 최대값이 F베타. 반대로 여기서도 F알파, F베타. 최대값, 최소값 나오지. 첫 번째 경우 위에서 우리 봤던 애들도 구간의 양끝값 F알파, F베타 축이 안에 있으면 축의 값 FP 얘네 셋 비교해서 작은 게 최소, 큰 게 최대. 마찬가지지. 얘네도 F알파, F베타, 여기서 P 축이라 하면 그래서 결국에는 꼭지점의 대략적 위치와 구간의 양끝 함수값을 파악하면
셋 중 하나에서 셋 중에서만 이렇게 셋 중에서만 2차 함수의 최대값, 최소값 결정된다는 거지. 셋 중에서만 2차 함수의 최대 최소가 존재할 수 있어. 언제? x의 범위가 제한되어 있을 때. 중요한 건 뭐다? 구간의 양끝값과 축의 위치. 구간의 양끝값과 축의 위치. 구간의 양끝값과 축의 위치. 이것만 보면 축이 구간 안에 있으면 오케이, 셋 다 보여. 축이 밖에 있으면 축 잘 가라. 구간의 양끝만 비교하면 되네. 이렇게 볼 수 있다. 그래서 구간의 양끝값하고 축만 보면은 2차 함수 최대 최소 결정할 수 있다 이겁니다. 알겠지? 자, 그러면은 문제는 쉬는 시간 5분 쉬었다가 풀어봅시다.